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주제 4번 환경 문제 발생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인간 중심주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한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공존해야 된다 하는 관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우선은 앞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조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로 우리가 지구온난화, 사막화, 열대림 파괴, 환경정책,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수업에 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죠.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지구 온난화 문제, 그리고 사막화, 그 다음에 산성비, 열대림 파괴, 스모그. 자, 지금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자, 우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지금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요. 좀 지구 전체의 온도가 한 2도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경제활동, 즉 뭐 공장을 돌린다거나 자동차로 어디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다시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게 전 지구적 환경 문제는 당연히 어떤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지금 멈춰 있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이 인류와 지구촌 전체가 당면한 과제임을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모든 주체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주체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냥 우리가 개별, 개인, 국가, 즉 범지구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뭐 단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 사용자가 여기서 말하는 화석연료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석화된, 그죠?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석유 또는 석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죠.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산림 파괴 등 여러 가지 뭐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가장 큰 문제 이상기후 현상, 극지방 및 고산지대 빙하의 축소라든가 해수면 상승의 저지대 침수. 자, 섬 국가들 중에서는 그죠 이미 철수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살던 국민들이. 그 다음에 동식물 서식 환경 변화. 자, 우리도 요즘 우리가 동해안 쪽이나 남해안 쪽에 원래는 없던 것들인데요. 뭐 백상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뭐 독이 있는 해파리. 원래 이게 차가운 바다 쪽에는 살지 않는데 이게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험하죠. 독이 있는 해파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백상아리도 사실 뭐 공격적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먹이라고 생각되거나 그럴 때는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럼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데요. 자, 선생님이 참고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지구온난화율이란 전염병에 신음하는 세계에서 참교 자료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강타 콜레라 말라리아 창궐 말라리아, 태국 댕기열로 인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요. 필리핀도 역시 댕기열, 한국에는 전염병 75%가 증가, 사라졌던 말라리아도 재발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꿀벌수의 급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꿀벌이 없어지면 수분이 안 되죠, 그죠? 식량 생산도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브라질 댕기열, 그다음 남미 댕기열 감염, 탄자니아는 진드기 전염병으로 사자 35% 이상 감소. 2001년에 느고롱고로 자연보호구역에서 사자 35% 이상 감소. 자, 이런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말라리아, 뭐 콜레라 또는 댕기열, 그다음에 이런 진드기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우리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사막화 현상, 그렇죠? 장기간의 가뭄에 의해서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는다. 자, 요즘 산불도 많이 나고 있죠. 이런 장기간의 가뭄에 의해서 자, 과도한 방목에 의해서 또는 개간에 의해서 방목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소나 양 같은 것들을 풀어서 자연초를 뜯어먹게 해서 자, 여러분들 풀을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나무가 있고 여기 밑에 풀도 있는데요. 자, 이 풀이나 아니면 좀 건초 같은 것들 또는 어느 좀 키 큰 풀 또는 뭐 좀 키 작은 나무들. 자, 이게 이제 왜 이 방목이 무서운 거냐면 자, 뭐 소나 또는 염소, 양들이 이렇게 풀을 먹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 깨끗하게 우선 키가 작은 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밑에 풀까지 싹 이렇게 잘 먹어요. 그럼 여기 밑에 땅을 보호하고 있던 이 목초들이 사라지면서 비가 내리면 그대로 흙이 노출되죠. 비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럼 여기는 식물들이 자라질 못해요. 왜? 식물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게 있어요.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는데 완전히 흙이 돼버리면 보호해주는 게 없으면 그냥 다 쓸려내려 버리죠. 그죠? 자, 개간 역시 마찬가지죠. 불을 지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간 산림벌채 나무를 자른다. 자, 그러면 그대로 흙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풀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막화되는 이게 바로 사막화 현상이죠. 자, 발생지 아프리카 사헬지대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 방목과 개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 이제 문제는 개간을 하더라도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나무나 이런 것들 태워서 이걸 거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농작물들을 키우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땅의 영양분이 지분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대로 이제 모래처럼 변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사막의 규모가 점차 더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져요. 이 사헬지대가. 그래서 여기가 원래 초목지대였는데 지금은 이런 방목과 개간에 의해서 거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막이 넓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건조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건조 지역에서 나타난 거죠. 사헬지대. 자, 사막화 주변 지역의 토양이 황폐화되고 자, 원래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되려 더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근과 황사 현상이 심화되어서 더욱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산성비. 자, 산성비도 문제죠. 자,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 배출되는 황산화물에 의해서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의 오염물질과 빗물과 결합해서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황산화물이나 질소화물들이 대기에 오염물질하고 서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나중에 빗물과 함께 내리는 거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이 산성비는 건물들을 부식시켜요.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나 참고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석상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석상들이 대리석으로 만든 이게 비를 맞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려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나무에 내리는 나무들이 말라 죽겠죠. 자, 호수나 토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산성화시키고 토양도 역시 산성화시킬 테고요. 굉장히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 호수나 토양에서는 우리가 뭐 호수에서 생물들이 살지 못하겠고요. 토양도 나무가 자라지 않겠죠. 풀 같은 것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대림 파괴. 자, 원인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농경지 확대를 위해 자원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열대림. 자,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큰 열대우림규 지역 아마존. 자, 지구의 자정 능력. 우리가 아마존을 뭐 지구의 허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자정 능력 그리고 생물종이 엄청나게 많죠 거긴. 자, 그런데 이런 산림 벌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정 능력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런 열대림 파괴도 역시 심각한 자연 파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라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여러분들 다 뭐가 있어요? 쓸모가 있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쓸모가 있어요. 왜? 분해자니까. 그죠? 우리 뭐 사체라든가 식물 썩은 거 이런 것들을 먹고 분해시키는 게 바로 그런 애들인데 이런 바퀴벌레들조차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자, 생물종이 다양해야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만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최상위에 있는 인간들조차도 밑에서 없어져 나가면 순차적으로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인류도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발생 원인. 자, 역시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도 산업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도 각종 산업화를 시작했죠. 그죠? 지금에 와서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자원 소비도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의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바로 쓰레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뭔가 쓰고 버리는 오염물질들. 자, 이런 것들의 배출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자, 이런 쓰레기들이나 오염물질 나온다는 건 대기오염. 그렇죠. 공기질도 오염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수질 오염. 자, 여러분들 자, 경제에서 우리가 경제제 또는 우리가 자유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자유제라고 그러는데 재화들 중에서 예전엔 우리나라에서 그 예전 책이에요. 예전책에서는 물도 자유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라는 건 우리들 인식에 물은 사 먹는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박혀있죠.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된 나라였단 말이죠. 굉장히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 근데 어느 순간 물도 당연히 경제제로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어도 아무 이상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수질오염 같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즘 뭐 최근 아니죠. 몇 년 전부터지만 미세먼지. 그죠?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여러분들 한동안 깨끗했죠, 그죠? 지금도 깨끗한데요. 요새 미세먼지가 안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굉장히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죠. 자, 황사, 스모그 현상. 자, 황사는 뭡니까? 우리 고비 사막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중국 대륙에서 날라오는 바람의
모래가 섞여서, 그죠? 여기서 슉 하고 이렇게 딱 옵니다. 슉 하고 넘어와요. 그럼 우리나라 여기가 뿌옇게 변해버리죠. 이거 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모그 현상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기 오염 물질들이 안개와 섞여서 뿌연 식으로 안개처럼 연무처럼 이게 스모그 현상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호흡기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대기 오염에 관한 우려의 증가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